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한쌤입니다. 자, 여러분과 오늘 주식 투자 우뚝서기 8번째 강의 시간인데요. 원래 제가 준비한 여러분과 약속한 것은 총 8강 안에 다 끝내는 걸로 준비를 했었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그걸 다 미처 강의를 다 풀어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2강을 더해서 총 10강까지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 참조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8번째 강의는 어떻게 보면은 모든 강의를 하나로 딱 요약했을 때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부분인데요. 세력 평단가 추출법인데 순매집 거래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매집을 외국인이나 기관이 얼만큼을 했느냐. 보통 여기까지는 다 뭐 HTS로 보시죠. 그러면 그것을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거래량 분석법과 유통물량 분석법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세력들이 단단하게 뭉쳐졌는가, 그리고 그들의 평균 단가 분석해서 어디까지 끌고 갈 수 있는가, 목표 가격 분석하는 데 중요한 자료거든요. 한번 어떻게 이거를 뽑아내고 추출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번에 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가장 첫 번째 세력을 찾아내는 거래량이 어느 날 갑자기 빵 터졌다. 그런데 특정한 한 날이 아니라 평균 5일 이동평균선을 평균을 낸다. 그렇게 해서 이게 한 달이면 안 되느냐. 한 달 상관없습니다. 한 달 평균 내셔도 되는데요. 뭐 1000개면 1000개 종목, 100개면 100개 종목, 50개면 50개 종목. 이런 유율을 보이는 종목들이 대부분 5일 정도의 거래량에 거의 대부분 결정이 납니다. 주가가. 그러니까 그냥 5일 이동평균선. 나는 7일 거래량 7일 이동평균선이 좋더라. 나는 뭐 10일이 맞더라. 그러면 그냥 그대로 하셔도 됩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그런데 신기하게 짝수보다는 홀수가 더 주가와 관계를 잘 표현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더 자세하게 언급을 드릴게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023년 1월 3일 화요일 날 거래량이 1269만 주가 터졌다고 지난번에 한번 봤죠? 땅 터졌는데 주가는 이제 어떻게 움직이고 뭐 RSI는 어떻게 움직이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거기서 그럼 실제 유통 물량은 몇만 주냐? 예, 실제 유통 물량 추출하는 법을 그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총 발행 물량이 예를 들어서 1000주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런데 대주주 물량이 30%인 1000만 주다. 그럼 300만 주다. 그리고 우호 지분, 뭐 친인척이나 임직원이나 특수관계 지분이 10%다. 그럼 대주주 거 총 발행 물량에서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거 40% 빼면 나머지가 60%가 실제 일반인들이 사고 팔 수 있는 유통 물량인데, 여기에서 과거 거래량이 거의 없던 것들을 계산하고 보면 실제 유통 물량 400만 주다. 저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추출을 했어요. 그래서 유통 물량 측정하는 법을 이제 반복수 따라 하셔서 여러분들이 측정을 하셔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오늘은 아까 400만 주가 유통 물량이다. 실제 유통 물량이 어느 정도, 이론 유통 물량은 600만 주지만 그랬을 때 그러면 여기에서 이 주식이 이제 우리가 타이밍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외국인들이 얼마만큼 샀는지, 그리고 그들이 실제 유통 물량에서 400만 주 중에서 한 100만 주 정도를 누적을 했을 때는, 즉 전체 실제 유통 물량의 100만 주 정도를 매집을 했을 때는 주가가 한 20% 올라가더라. 상관관계를 분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득달을 하니까 성적이, 수학 성적이 10점이 올라가더라. 엄마가 매일 좋은 얘기를 하니까 만만해 보이지? 자, 여기 1과에서부터 3과까지 20페이지 이번 겨울방학 때 하는 거야. 하는데 엄마는 여기서 저기를 할 테니까 너는 이걸 해. 그래서 그거 점수 매기고,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때 같은 때나 막 그렇게 한다. 그러면 성적이 올라가겠죠. 수학 그렇게 1시간 풀고, 국어 1시간 풀고, 뭐 이렇게 하면 영어도 시키고 그러면 점수가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왜냐, 어차피 90점, 80점 맞는 애들은 그렇게 안 해도 지들이 알아서 합니다. 근데 이제 60점, 50점 맞는 애들은 앉혀놓는 습관부터 시켜야 되니까. 즉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아이들한테 저기를 하느냐, 이제 방목을 할 거냐, 아니면 이제 기를 거냐, 강제로 이제 할 거냐.
그다음에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얼마만큼 프레스를 가하느냐에 따라 이게 나오느냐. 이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실제 400만 주 중에서 100만 주가 쌓였을 때 20%가 올라가더라. 뭐 50만 주가 여기서 순매집이 매도가 나왔을 때는 떨어지더라. 그걸 빨리 캐치해야 됩니다. 자, 그걸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은.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아닌데 어떤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이 평상시에 거래량이 뭐 50만 주, 그러다 90만 주, 80만 주, 평상시 이 정도 거래량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200만 주, 150만 주, 140만 주, 250만 주, 210만 주 거래량이 이렇게 갑자기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투자자들은 누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목표가 세력을 발견하는 거잖아. 그 세력이 꼭 주가를 올리는 세력만 있는 게 아니라 내리는 세력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상관관계를 분석하는데 보니까 주가와 상관관계는 거의 거래량이 증가와 거의 상당히 일치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상대적 거래량이죠. 어느 날 갑자기 뭐 2배가 올라간다든가 뭐 갑자기 20배가 올라간다든가. 자, 그런데 그 가운데서 세력 분석법에 따르면 주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순간적으로 스팟으로 들어오는 종목이 많이 올라가요. 개인들보다는. 근데 꼭 개인이 샀다고 하고 떨어지는 건 아닌데 일단은 그렇게 순서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분석할 때는 모든 걸 다 분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만 분석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샀느냐. 여기에 이제 집중하는 거죠. 거래량이 급등한 지역. 혹은 이 구간을 집중 분석하는 겁니다. 뭐와 비교해서? 앞에 있었던 거래량들 평균과 비교해서 주가 변동성과. 자, 이제는 눈으로 보던 단계에서 수치로 건너가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수치를 건너가는 단계가 이거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개인은 거래량이 260만 주로 거래량인데 어떤 종목인데 레인보우가 아니에요. 어떤 종목인데 개인은 50만 주를 팔았어. 그날 기관은 26만 주를 샀어. 외국인들은 26만 3천 주를 샀어. 어찌됐든 두 개 합치면 52만 주네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2만 주는 누가 팔았느냐? 여기에 보면 여기에 집계가 안 된 기관도 아니고 외국인도 아닌 자기 자사주 같은 거 있어요. 삼성전자도 자사주 매집을 하잖아. 그럼 자기 주식이죠. 여기 보통 기타법인이라고 이렇게 뒤에 있습니다. 기관들 거기에 보면. 거기 애들은 여기 포함을 안 시켜줘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 그런 걸 뭐 빼도 되고 넣어도 되는데 HTS마다 조금 다른데 자, 그거는 가감을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별건 아니에요. 이 수치가 왜 달립니까? 그거 빼줘서 그런 거예요. 뒤에 쭉 다 데이터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일부러 그런데 좀 잘 보이게 하려고. 어차피 개인, 기관, 외국인이야. 자, 그러면 잘 보세요. 260만 주 중에서 50만 주는 몇 퍼센트입니까? 대략적으로. 5분의 1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20%. 20%에서 조금 빠지겠죠. 그러면 순매도 거래량이 몇 퍼센트입니까? 대략 한 19% 정도라고 머릿속으로 대충 계산하십시오. 나중에 엑셀로 이제 이거를 모든 HTS는 대한민국은 이걸 엑셀로 다운받아서 버튼 하나 누르면 쫘라락 그냥 계산되는 방식이 있어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엑셀을 하셔도 되고 그냥 이렇게 도표로 만들어서 하셔도 되고. 그런데 기관총이 있는데 돌멩이를 왜 던집니까? 이거 계산기 하는 거는 돌멩이 던지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그럼 버튼 하나 누르면 지가 알아서 다 계산돼요. 이제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이걸 인공지능으로 학습시키면 4만 원 내면 마이크로소프트 거 다 자동으로 계산해서 실시간으로 추출하기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0만 주인데 16만 주, 16만 9천 주. 그러면 대략 한 11%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이건 매도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지금 매수입니까? 매도입니까? 뭐 매도를 할 수도 있고 매수를 할 수도 있는데 세력 매수. 그럼 여기 비율을 추출해 내야죠. 즉 264만 주 거래가 됐는데 26만 3천 주가 외국인이 샀더라. 그럼 몇 퍼센트 산 거예요?
다시 한번 거래량이 있고 그리고 날짜가 뭐 4월, 3월, 2024년 3월 28일, 27일, 26일, 25일 이렇게 날짜가 쭉 있죠. 근데 거래량이 어떤 날을 보니까 260만 주가 거래가 됐어. 왜 이날이냐? 이날도 있고 이날도 있고 이날도 있는데 아까 보셨지만 어느 날 갑자기 30만 주, 40만 주, 50만 주, 많이 되면 90만 주 거래다가 갑자기 200만 주 땅 거래됐잖아. 평상시 거래량 평균보다 4배, 5배가 거래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계산하는 겁니다. 왜? 우리의 첫 번째는 뭐예요? 거래량은 주가의 에너지다. 거기서 어떤 파동이 세게 움직였는데 그게 18개월이나 20개월이나 30개월치를 다 그보다 높은 거래량이 시작된 지점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임팩트 있는 거래량이 나온 날짜를 보니까 264만 주가 거래됐어요. 전체 거래량이. 근데 개인은 팔고 기관은 사고 외국인도 샀는데 우리는 일단 지금 매수 포인트를 잡는 거라고 본다면 외국인이 10% 정도를 샀네요. 뭐에? 전체 거래량이. 자, 여러분들이 어떤 지금 제가 지나가다가 어떤 반짝반짝하는 돌멩이를 딱 집었어요. 이만한 돌멩이를 딱 집었는데 보니까 반짝반짝해. 그래서 금인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거 광물 분석 프로 거기다 한번 집어넣었더니 여기에 금이 10kg짜리 돌멩이인데 금이 1kg가 들었다. 그럼 몇 퍼센트가 들은 겁니까? 10%가 들은 거죠. 10kg짜리 돌멩이인데 순수한 금을 뽑으니까 20%가 들었다. 10kg짜리 돌멩이인데 금을 뽑으니까 30%, 3kg이 금이 나왔다. 그러면 굉장한 거죠. 순도가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돌멩이인데 10kg짜리인데 1kg 금이 추출됐어. 그럼 사방에 있는 땅을 다 파야 되겠죠. 자, 금의 순도가 몇 퍼센트냐?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거래량에서 우리가 분석을 하는 이유는 거래량이 무조건 높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 예를 들어서 제가 주식을 어떤 걸 쏘기 위해서 제 친구 계좌를 하나 만들고 제 계좌를 만들고 둘이 맨날 만주 갔다가 주거니 받거니 아침에 막 10번 하는 거야. 10만 주 거래 들었잖아. 올라간 것 같이 거래가 올라간 것 같이 보이겠죠. 말이 10만 주, 100만 주씩 치고 받아봐. 거래량은 속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거니 받거니 했는데 얘는 뭘로 나와요? 0%로 나오겠지. 혹은 한쪽으로 쏠려졌다면 퍼센트가 높게 나올 수도 있겠지. 자, 그러면 이 퍼센트가 순매집 거래량이라고 그래서 제가 정하는 겁니다. 거래량은 거래량인데 거래량 대비 네가 오늘 순수하게 매집한 거래량이 거래량 대비 몇 퍼센트야? 26만 주야? 그럼 너는 10%야. 10%. 140만 주 거래했는데 너는 오늘 29만 주 매수했어? 그럼 너는 20%야. 순매집 거래량. 순매집 거래량을 추출하는 거예요. 금 함량이 몇 퍼센트인 걸 추출하는 것처럼. 그럼 어떤 광산이 좋은 광산이에요? 노다지 광산이에요? 돌멩이 10kg에 금이 1kg 있는 광산이 좋은 광산입니까? 아니면 2kg, 20% 있는 게 좋은 광산입니까? 당연히 20%짜리가 나온 쪽을 집중 광산을 땅도 파고 주변도 분석하고 해야 되겠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냥 없는 말을 제가 붙인 거예요. 거래량은 거래량인데 순매집 거래량이 몇 퍼센트냐? 누구? 세력이. 거래량 대비 몇 퍼센트를 순매집했느냐? 그랬더니 20%입니다. 근데 이런 거래량은 우리가 분석할 필요는 없겠죠, 당장은. 우리는 임팩트 있는 거래량이 터진 거를 분석하는 거야. 이런 거래량. 이 거래량이 평상시보다 거래량이 높고 그리고 거기에서 유통 물량이 대략 몇 퍼센트인지 분석하고 그 유통 물량 중에서 순수한 개인, 외국인, 기관 중에서 매집한 애들이 거래량 전체의 20% 정도가 되더라. 그렇죠? 100만 주 중에서 20만 주 매수했더라. 그런데 외국인 혼자 20만 주 매수했을 수도 있고 기관 혼자 같이 해서 20만 주 매수했을 수 있고 그럼 개인은 40만 주를 혼자 매도한 걸 수 있고 그러면 이 매수자를 합쳐야 되겠죠.
혹은 반대로 얘 비중이 높은 거가 손바뀜이 세게 나는 거잖아요. 이해되셨죠? 여기에서 그래서 하나를 더 파는 겁니다. 뭐를 파냐? 거래량도 거래량이 이만큼인데 거기서 순매집 거래량이 얼만큼이냐? 10%만큼이냐? 20%만큼이냐? 순매집 거래량이 30%, 40%, 50%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종목을 분석해서 보면 그 다음에 급등주가 나오는 종목들은 대부분 25% 순매집 거래량에 나왔으면 정말 많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거 지금 HTS 보시는 분들은 다 할 줄 알아요. 다운로드 받아서 엑셀로 받아서 버튼 누르면 중간에 다 나오게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보통 통계를 내보면 개별주는 25%, 대형주 같은 경우는 10%만 넘어도 순매집이 굉장히 세게 나온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 안에서 거래량에 속지 말고 그 안에 순매집이 어느 정도냐. 이게 곧 누굽니까? 그렇죠. 세력의 물량을 확보한 양이에요. 그래서 대략 누적을 해봤더니 이 정도 되더라. 예. 얘를 다 합치면 되겠죠. 매도한 금액을. 그리고 나서 기관이 얼마만큼, 외국인이 얼마만큼 머릿속에 넣고 기관은 증권사, 투자자문사, 금융투자라 해갖고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그다음에 뭐 보험사, 투신사, 연기금 이렇게 쭉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순매집 거래량이 누가 주포인지, 연기금이 주도를 했는지, 아니면 금융권이 주도를, 투신이 주도를 매집한 종목인지 10개 중에서 하나는 그게 분명하게 나옵니다. 이해되셨죠? 외국인도 마찬가지. 그리고 나서 뭐를 분석해야 돼요? 여러분 매일같이 보는 현재가에 보면 창구가 나오죠. 신한은행 창구인지 무슨 창구인지. 이날 신한은행 창구를 통해서 20만 주를 매집했다. 그러면 이 외국인이 누군지는 나는 몰라. 그렇지만 신한은행 창구를 통해서 들어왔어. 근데 나중에 이 주식이 3만 4천 원에서 한 4만 5천 원 올라갔는데 거래량이 또 빵 터졌어. 주가 바닥에서 빵 터지고 주가 올라간 다음에 또 아까 우리 거래량 분석해 빵 터졌는데 보니까 외국인이 그때는 한 40만 주 팔았어. 그런데 그 40만 주 중에 25만 주, 30만 주는 예를 들어서 골드만, 이때 당시 매집했던 골드만삭스 창구가 이번에는 마이너스로 나왔다. 그러면 얘들의 평균 매수 단가 대비 수익률이 측정이 되죠. 얼마만큼 정리했는지 대충 알 수 있고. 물론 이 창구도 속일 수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로 주문 넣어놓고 여러분도 키움증권에서 주문 넣고 그거를 계좌 이체시키면, 이관시키면 돼요. 그러면 내 갖고 있는 물량을 속일 수가 있어. 개별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정말 시가총액 작은 종목들 있죠. 개인들이 만진 종목. 이런 데서는 내가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유진투자증권으로 샀어. 1000만 주 중에 한 300만 주를 제가 그래서 세력이야. 그러면 내가 파는 순간 이게 노출되잖아. 아는 사람들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좌를 몰래 이관시킵니다. 증권사 요청해서 혹은 HTS상에서 그것도 하나는 대한투자신탁, 한국투자신탁으로, 하나는 신한증권으로 200만 주, 100만 주 찢어서 팔기 전에 이관시켜버려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기관들은 할까요, 안 할까요? 외국인들은 안 합니다. 웬만해서. 인건비도 더 나오고 귀찮아 솔직히. 그래서 애들은 그냥 안 해요. 그리고 그거를 본인들이 그걸 작전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작전으로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실제 그냥 가치 투자나 어떤 실적이나 해외 시장의 트렌드적인 면에서 보고 이번에 헬스케어다, 이번에는 인공지능이다. 그 투자한 돈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까지 유치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아셨죠? 네. 개인들 같은 경우는 할 수도 있어요. 개별주 같은 경우는. 근데 거의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너무 디테일한 것까지 제가 지금 가르쳐 드리는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그래서 순매집 거래량을 추출하는 법. 즉 거래량 대비 거래량이 빵 뜬 거래량인데 그 거래량 대비 너의 순매집이 몇 %냐. 그랬을 때 야, 쌍끌이 매수니까 각자 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같이 해봤을 때는 260만 주 중에서 50만 주니까 대략 20%, 150만 주 중에서 16%니까 대략 11%, 그리고 145만 중에서 40만 주니까 이건 꽤 높네요. 그렇죠? 30% 정도 되네요.
여기는 250만 주 중에서 75만 주니까 74, 28, 73, 21, 30, 한 5% 가까이 되겠네요. 자, 30% 넘게 순매집이 두 개 쌍끌이로 하면 특히 외국인이 20% 넘게 순매집을 했네요. 특정 세력이 이렇게 20% 이상 순매집하는 경우 합쳐가지고 이렇게 한쪽이 30% 이상 매도가 나와서 양쪽이 30% 이상 매수하는 경우 순매집 비율이 어찌됐든 합쳐서 30% 나와도 많은 거고 정말 많은 경우는 한쪽이 25% 이상 혼자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매도를 분석해 보니까 많이 나오면 30%까지 매도가 나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순매집인 거죠. 이쪽 양쪽에서. 세게 손바뀜을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손바뀜이 세게 나온 거예요. 30% 정도. 20 여기도 거의 가까이 30%. 여기는 10%. 여기는 20%. 손바뀜이 나온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야, 이거 거래량 봐라. 주가가 이렇게 급락 나오고 거래량 왕창 터졌네. 주가 이렇게 가면서 그래서 주가 하락, 거래량 급등, 그래서 손바뀜이 나왔다. 혹은 주가 상승, 거래량 폭등, 손바뀜이 나왔다. 여기서 한번 눌림목 줄 때 거래량 폭등, 손바뀜이 나왔다. 그래서 그 손바뀜이 큰 손 매집이라고 보통 그렇게 하죠. 책에 보면. 그래서 손이 얼만큼 큰데? 손이 얼만큼 크냐고요. 설탕 조금, 밀가루 조금, 참기름 조금 손으로 버무려서 그러면 요리 끝. 이거였잖아. 그리고 음식 맛은 손맛이야. 근데 우리는 이제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큰 손 매집인데 설탕 20%, 참기름 죄송합니다. 설탕 티스푼으로 5분의 1, 참기름 티스푼으로 2분의 1, 몇 그램 이렇게 규체적으로 해야 주식에서 그만큼 정확하게 이걸 추출하고 그 추출한 것이 다음 종목에 가서도 재생산이 되는 거죠. 냄비가 이만큼인데 10리터짜리인데 설탕 한 숟갈, 참기름 한 숟갈, 간장 한 숟갈. 냄비가 5리터짜리인데 설탕 한 숟갈, 참기름 한 숟갈, 간장 한 숟갈. 다른 이야기잖아요. 거래량은 이만큼인데 무조건 큰 손 매집이 아니라 거기서 몇 퍼센트를 추출했느냐. 그리고 그것의 오류도 바로잡기 위해서 그 전에 우리가 뭐를 분석했어요? 그렇죠. 유통량 분석법을 했잖아요. 왜 했겠습니까? 이론 유통물량 분석과 실제 유통물량을 여기서 추정할 줄 알아야 돼. 이론 무역은 정해진 거고 실제 유통물량. 거기서 추정했을 때 실제 유통물량이 400만 주다. 아까 400만 주 중에서 보니까 순매집 20% 몇 프로 했는데 보니까 한 350만 주가 매집이 된 것 같다. 물론 일주일 사이에 매집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1차 매집에서 꽤 된 것 같다. 그러면 이 주식은 어떻게 돼요? 실제 유통물량 400만 주 중에서 350만 주다. 혹은 300만 주다. 그러면 75%가 물량을 세력이 어떻게 해요? 큰 손이 잡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자면 단순히 큰 손 매집이다. 손바뀜이다.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 실제 유통 물량의 75%는 잡았다. 추출 뽑아낼 수 있잖아. 뭐를 통해서? 유통 물량, 실제 유통 물량 추출법과 그리고 순매집 거래량, 즉 순도 측정법이죠. 이걸 통해서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지금은 매수입니다. 뒤집으면 어떻게 될까요? 매도가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나서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매수가 들어오고 나서 주가가 올라갔잖아. 10%가. 근데 한 30% 쭉 올라갔어 더. 그런데 애들이 거꾸로 나중에 때려. 이런 식으로 입장 바꿔서 이제 얘가 외국인이라고 생각해봐. 45,000원, 4만원에서 때린다고 생각해봐. 손바뀜이죠. 뭐예요? 세력이 탈출하는 거잖아. 매집했던 애들이 매도를 만약에 바꾼다. 그러면 그때 손 놓고 있어야 되느냐. 그래서 원리는 똑같습니다. 매수한 애들을 정확하게 평단가를 분석할 줄 알으면 나중에 매도할 때 100만 주 갖고 있던 거에서 70만 주 때렸구나. 아직도 30만 주 남았네. 밀리니까 또 20만 주 더 사네. 한번 쌍봉치고는 무너지겠구나. 라고 추측할 수 있어야 돼.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세력들의 평단가 분석법. 그리고 그 평단가 분석법과 세력의 매집 얼마만큼 유통 물량을 장악했느냐. 장악을 많이 해야 주가가 쉽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느냐?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가가 쭉 빠졌다고 봐요. 싸고 좋은 주식. 근데 거래량이 빵 터졌어. 앞에 있는 거래량에서 보다 평균 50만 주, 30만 주인데 이번에 500만 주 터졌다고 봐. 주가는 2만 원에서 만 원까지 지난 3년간 빠지고 들락날락하고 있고. 그럼 이거 당연히 분석해야죠. 아까 분석해 보니까 전체 발행 물량이 1000만 주야. 거기서 유통 물량, 이론 유통 물량이 600만 주야. 근데 실제 유통 물량 계산을 보니까 250만 주에서 400만 주인데 400만 주라고 쳐줘. 근데 아까 그러고 나서 뭐를 측정해요? 그렇죠. 순매집 거래량 측정법. 순도 측정법에서 매집한 걸 계산해 보니까 지난 5일간 대략 한 250만 주가 개인은 정리하고 외국인 기관이 나눠 가졌어. 근데 그 앞에도 또 보니까 한 100만 주가 그런 현상이 있었어. 현재 3만 주가 10,000원 전후에서. 그렇죠? 그전에는 뭐 8,000원이든 11,000원이든 여기서 100만 주 한번 뺐고 여기서 250만 주 뺐고 그리고 나서 T의 거래량이 그러면 400만 주 중에서 350만 주가 그럼 잠긴 거잖아. 그러면 우리는 어떤 측정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주가는 떨어졌지, 거래량은 늘어났지. 그래가면서 그런 롤링을 한두 번 이렇게 줬지, 거래량에서. 주가가 앞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잖아. 퀘스천 마크죠.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유통 물량이 400만 주인데 350만 주 정도가 벌써 잠긴 것 같아. 순매집 거래량을 측정해 보니까 지난 2, 3개월간 이번에 임팩트 있게 며칠 동안 250만 주 확보해서 1차 매집, 2차 매집. 그러면 앞으로 이 주식은 어떻게 날아가야 될까요? 1번, 주가도 올라가는데 거래량도 올라간다. 2번, 주가는 올라가고 있는데 거래량은 갈수록 떨어진다. 거래량이 50만 주, 20만 주, 30만 주 이렇게 떨어져. 주가는 계속 올라가. 이런 과정이 거친 다음에 주가가 급등한 가운데 거래량도 폭등한 형태. 그때가 상투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나는 정리하지 않겠다. 주가 상승, 거래량은 갈수록 감소. 50만 주, 30만 주, 20만 주 이렇게. 장기 추세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실적이 받쳐줘 가면서.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그랬을 때 1번 주가도 상승, 거래량도 상승. 10,000원이 15,000원까지 갔는데 거래량이 50만 주에서 100만 주. 2만 원 가니까 100만 주에서 120만 주, 130만 주, 150만 주. 매일 거래량이 터진다. 그러면 이걸 예측을 못하면 벌써 잘못된 거야. 이런 주식은 어떻게 되냐? 400만 주가 실제 유통 물량이라고 우리가 측정이 됐잖아요. 대략. 그런데 실제 350만 주가 손바뀜이 있었잖아. 순매집으로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이거 거래량 분석하고 한 거예요. 순매집 유통 물량 주주 분석하고. 정확하게. 숟가락으로 떠서 설탕, 당도 뭐 30%짜리 큰 숟갈로 하나 1리터에. 3다수 2리터짜리 하나에 큰 숟갈로 한 숟가락. 그 다음에 간장 반 숟가락. 정확히 딱 계량하려고. 그래야 다음 종목 찍어낼 때도 이걸 똑같이 찍어낼 거 아니야. 컴퓨터에다 입력만 하면 간만. 2000개에서 딱 버튼 하나 누르면 종목이 30개가 툭 떠요. 똑같이. 20개는 어제 본 종목이야. 10개만 새로 나온 거야. 이해되셨죠? 세력을 추적해서 거기서 내가 그 맞는 종목을 뽑아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매매를 똑같이 따라가면서 계속 이렇게 투자도 할 줄 알아야 돼. 그럼 이 종목은 유통 물량이 장악이 끝났기 때문에 주가가 앞으로 올라가면서 거래량은 감소하겠구나. 이런 그림이 형성돼야 돼요. 그리고 어느 순간 3만 원이든 4만 원이든 올라간 다음에 거래량 대량 터지고 주가도 폭락하고 주가도 슈팅하고 그러면 이제 다 팔아먹었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거꾸로 팔고 있고 개인들은 사고 있고 이런 현상들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하신 거를 가지고 제가 한번 그걸 하나의 체계화 시켜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분석이 돼요. 주가는 상승하는데 주가와 거래량입니다. 거래량도 같이 상승하는 경우. 이거를 프로그램으로 엑셀로 만들려면 이렇게도 만들 수 있겠죠.
주가 상승 1번, 거래량 상승 1번. 그러면 11번이 떴을 때는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주가도 가고 거래량도 가고. 자, 그 다음 또 하나는 주가는 상승하는데 거래량은 하락해. 그러면 주가 상승은 1번, 하락은 2번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면 숫자는 이 종목은 숫자가 어떻게 나올까요? 12번이 나오겠지. 모순된 형태. 상승인데 1번이 나왔으니까 상승이야. 근데 2번이지 D는 거래량은 모순된 형태. 그 다음 종목은 주가도 떨어져. 근데 거래량도 갈수록 감소해. 일치하죠? 근데 주가도 하락이잖아. 거래량도 하락. 하락은 우리가 2번으로 하기로 했잖아요. 상승은 1번, 하락은 2번 무조건. 그러면 이 종목은 22번이야. 만약에 내가 어떤 로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자, 그 다음에 주가 하락이니까 2번이네요. 그렇죠? 거래량 상승 1번, 21번. 앞에 숫자만 봐도 나중에는 알 수 있어요. 어떤 종목을 엑셀로 내가 집어넣는데 2,000개 종목을 쭉 훑어보는데 오늘 어떻게 됐는지 11번이 나왔어. 아, 얘는 주가도 상승하고 거래량도 상승한 종목이네. 어떤 종목은 어때요? 12번이 나왔어. 아, 주가도 상승했는데 거래량 하락한 종목이네. 너 체크. 어떤 종목은 보니까 22번이야. 주가도 하락인데 거래량도 하락이야. 그런데 이 22번이 나온 지 지난 한 달 동안 계속 나왔어. 이런 거는 좀 눈여겨봐야 돼요. 단타매매하기에 좋아. 낙폭과대로. 자, 그 다음에 주가 하락인데 거래량은 상승 나와. 요거 같은 경우가 얼마만큼 임팩트 있게 나왔냐에 따라 이런 경우는 이제 이미 한 며칠간 관찰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 순서로 하면 이렇습니다. 일치하는 경우, 주가와 거래량이 모순되는 경우, 일치하는 경우 22번이든 11번이든, 모순되는 경우 21번이든 12번이든 일치와 모순으로 만들어요. 보통 일치는 어떤 경우냐? 종목이 추세로 나오는 경우. 잘 안 바뀌어요. 자, 그리고 이런 경우 아까 거래량 주가 상승, 거래량 하락. 이런 경우는 이제 막 스타트야. 장기 추세 상승. 주가 폭락, 주가 상승, 거래량 하락. 앞에 근데 대량 매집이 있었어. 레인보우처럼 변곡이 시작된 중요한 지점입니다. 이걸 거래량 K라고 부르는데 제가 장기 추세 종목이에요. 신기술이 나왔다든가 정부 정책이 IR 법안이 바뀌었다든가 지금 태양광에서 이런 현상들이 나와요. 제니 델런 재무부 장관이 중국 방문 앞두고 이런 현상들 이제 일치하는 경우 얘는 추세 하락이야. 물타기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신세 조짐입니다. 주가도 하락인데 거래량도 하락이야.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들은 주가가 많이 매력있네. 추세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 물타기를 해. 내가 옛날에 10,000원에 샀는데 5,000원이 됐네. 사상 최대 실적이나 실적이 좋은데 거래량이 안 받쳤는데 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거꾸로 이런 종목은 갖고 있던 거라도 절반 때리고 떨어졌을 때 거래량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언제까지? 주가 빠진데 거래량이 땅 뜰 때까지. 그 다음 단계. 그때 물타기를 하든지 결정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케이스를 나눠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은 지금 어떤지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삼성전자는 어디일까요? 여기에 해당되죠, 요즘. 삼성전자. 그 다음에 주가도 하락하는데 거래량도 하락하는 종목은 누가 있을까요, 요즘? 포스코 퓨처엠이나 계속 연일 저가 갱신하고 있는 종목들 많습니다. 그런 거 해당되겠죠?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 그 다음에 주가는 하락했다가 거래량 폭등하고 있는 종목이 있어요. 이런 종목들 누가 있어요? 최근에 삼성 SDI나 며칠 전에 나왔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거 한 달 전에 나왔고 2차 전지 종목에서 선별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렇게 정도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요즘 이제 주가도 떨어져가면서 거래량도 솟구친 상투에서 어떤 종목이 있습니까? 바이오 종목 중에서 쭉 올라갔던 종목들 한두 개씩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주가 상승, 거래량 하락하는 스타트점에 있는 종목군들. 앞에서 거래량 이미 터진 상태를 전제 조건을 합니다. 1차 매집이 끝났고 매집이 워낙 잘 됐기 때문에 주가는 올라가면서 거래량은 이제 천천히 감소하는 땅바닥에서 움직이는 것들.
그런 것들을 뭐가 있을까 요즘? 네. 마땅히 당장 떠오르지는 않네요. 네. 당장 머릿속에 제가 뭐 개별 종목들이 이런 경우들도 있고 대형 종목들이 있는데 대형 종목들은 뭐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코로나가 터졌다든가 서브프라임이 터졌다든가 대부분 그때 거래량 주가 폭락 거래량 폭등한 다음에 2단계로 갑니다. 그렇게 해서 갖고 있는 종목 리스트를 여기다 써보세요. 그러면 신규 상장한 종목인데 25,000원에서 11월 2일 날 10,000원까지 떨어졌어요. 2년간. 그리고 급등 났다 지금 눌림목이죠. 보세요. 거래량 왕창 누가 순매집을 터졌죠. 그래서 어느 정도인가 대충 눈으로 보면 나중에 보면 눈으로도 그냥 확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종목을 순간 볼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5일 평균 거래량이 300만 주예요. 그런데 순매집이 30만 주가 이루어졌어. 거의 매일 하루에. 10% 순매집했네요. 누가? 개인이. 신규 상장 종목인데 주가 떨어졌지, 거래량 빵 터졌지, 다 잡아먹었지. 근데 평상시 거래량 대비 20, 30배 터졌지, 평균 300만 주야 보니까 5일간. 그런데 30만 주씩 매집을 했어. 누가? 개인이. 주가가 폭등할 때 따라 샀네요. 올려주겠어요? 밀어주겠어요? 개인은 주포가 아니잖아 보통. 기관들이 받았던 물량이 있겠지. IPO로. 눌러주고 있죠. 한 달 넘게 눌러줬네요. 이제 손바뀜 올라가면서 나올지 한 번 더 밀어가면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단타는 가능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나머지 부분들 가지고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